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가 밝았고요. 본격적으로 또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이 기업도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기업일 거고, 여기에 들어가신다면 뭐 요즘 때는 뭐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직무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저랑 같이 그 설비 기술, 메인터넌스 준비하셨던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셨고요. 면접의 특징을 들어보면 뭐 오퍼레이터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삼성 5급 공채랑 좀 비슷한데 질문의 수준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구성할 때 이전에 오퍼레이터 직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봤었던 설비 기술 메인터넌스 직무 그거랑 좀 결을 같이 해서 제가 내용들을 구성했으니까 부디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요 가이드대로만 잘 준비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블로그 아직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블로그를 제작하는 그러한 칸인데 요거 아직 올리지 않고 빨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올리려고 요거부터 먼저 찍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상과 기출 질문부터 또 전략까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편안하게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면접의 특징이죠. 전반적인 면접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소개서에서 출발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경험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의 일관성을 꼬리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면접대에서의 질문은 보통 여러분의 서류를 보고 해당 경험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뭐 또 다른 고민을 하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통과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약간 부풀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풀린 거는 그래도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일단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놓은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요걸 물으면서 사고 과정을 보는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접의 핵심은 잘할 수 있는가, 못지않게 사고 없이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 보고 체계,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뭐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런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키워드대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텐데 그런 내용 플러스 무엇을 보냐면 이제 태도를 보는 거죠.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일을 되게 잘할 거야 라고 기대해서 뽑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이 일은 들어와서 좀 몇 번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이게 면접을 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죠. 무엇을 봅니까? 지원자의 진짜 문제 해결 능력,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부디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이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하지만 답변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면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빨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또 왜 그렇게 생각했냐? 라는 등의 재질문이 반복된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합격의 확률은 낮아지겠죠. 음, 재질문이 나온다는 건 사실 두 가지의 부류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나 완벽해요. 또 다른 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플러스 알파의 것.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게 좀 미흡한 거예요. 미흡하니까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얘기해봐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할 테니까 재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죠. 진위 여부가 아직은 뭔가 확실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사고 과정도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일단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외우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질문은 다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 해당 질문이 나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거구나. 나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인지, 나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인지, 나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인지, 나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지 등 해당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외운다라기보단 이런 질문은 나의 이런 걸 묻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한 전략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자신감 있게 들려주시는 거. 그게 면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면접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 그런 면접이니까 어려운 질문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괜히 어려운 것들 막 끙끙대면서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내 경험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대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M4죠. HBM3E였는데 이제 HBM4가 제가 하이닉스 홈페이지에서 좀 갖고 와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 제품이 무엇인지는 좀 보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좀 잘 준비하고 계시다 생각하시겠지만 약간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착각이다라고 100%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평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는 좀 줄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걸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원 동기랑 직무 선택의 불합격입니다. 아이고, 불합격 가는데요. 자, SK하이닉스는 왜 지원했냐라는 질문에 반도체 업계 1기업이다. 복지도 좋다.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생산직도 경험을 쌓기에 좋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걸 딱 들으셨을 때, 잘했네, 무난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위험합니다. 저는 이 지원 동기를 딱 듣고, 좀 건방지네. 이게 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원 동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진짜 지원하는 동기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회사 선택합니까? 물론 선택해 주셔야 하이닉스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반대죠. 회사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해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니네 회사가 뭐 복지도 좋더라. 안정적으로 보이더라. 그리고 내가 뭐 경험 쌓는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어이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옆에 지원자가 아니라 왜 나인가?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회사 선택 기준이 또 직무도 아니네. 조건이네. 그럼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잘 나가니까 천년만년 돈 잘 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단언하긴 힘들지만 정말 오래 가봤자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2027년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불과 2023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실적 보시면 마이너스였어요. 엄청나게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땐 뭐 대박 나지만 안 될 땐 또 엄청나게 말아먹는 게 이쪽 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만 보시면 복지도 막 천년만년 좋을 것 같죠. 연봉도 계속 막 올라갈 것 같고 보너스도 맨날 줄 것 같죠. 안 그래요. 회사도. 우리 여러분의 삶도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는 것처럼 회사에 처한 환경, 내부적인 경영 그런 부분들도 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안 좋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줄여? 이런 것부터 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신다면 조건을 이야기하신다면 말도 안 되고 너무 리스키합니다. 그다음에 생산직을 커리어의 수단, 임시 선택지로 인식할 수도 있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현장에 오래 남아 있을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원자는 왜 뽑아야 되냐면 이 생산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왜 SK 하이닉스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설득해 줘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오셨네. 예. 뭐 어떤 사람을 고를 때 외모만 보셨네.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드신다라고 하면 그러지 마라. 항상 반대 입장에서 내가 회사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직무 기반으로, 직무 능력 기반으로서 뭐 질문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해당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직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퍼레이터는 주어진 매뉴얼대로 장비를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에게 전달합니다. 뭐 조작한다, 전달한다. 틀린 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한 답변입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뭘 따져야 됩니까? 품질을 따져야 되겠죠.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이상징후라고 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감지해야 될까? 또 현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될까? 즉,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말은 영양가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은 하지만 평가자가 그 말을 듣고 얘를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어야죠.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인지 등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는 상황들을 좀 제시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갖춘 내가 필요해. 이런 식의 접근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뭐 시키는 일만 하고 공정을 이해하려 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제가 좀 약간 일반화시키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직무를 접근할 때 너무 일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특히나 이쪽은 사실 면접관도 여러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습니다. 이런 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직무 분석할 거고 이 직무가 뭐 하는 건지 외울 거잖아요. 근데 기왕에 외울 거 1차원적으로 이런 평면적인 내용을 외우지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나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려운 점도 넣고 힘든 점도 넣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공정도 넣고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황 질문이죠. 상황 질문.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음, 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보고하겠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과 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맞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어떤 상황 면접에 대해서 하나로서만 얘기하지 말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 일단은 어떤 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 취하겠다. 나중에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럼 답변이 조금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인 판단은 곧 사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만 그 다음에 어떤 절차나 방법론을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 조치는 공정 리스크, 사후 보고는 사고 은폐 가능성, 기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왔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뭐 조율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이게 업무적인 상황에서의 갈등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 비업무적인 상황에서의 갈등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좀 상황 질문이 나오면 어차피 내가 말하지 않은 반대 상황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그런 압박을 좀 피해간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어떤 문제를 접했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그럴 때 있어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풍겨주자는 거죠. 좀 어렵죠. 상황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하나만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공격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네요. 면접관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꼬리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최대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겠다 싶은 점에서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 질문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그냥 막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참 실수나 실패 경험이나 뭐 불합격 이런 걸 가지고 불합격하는 사례는 실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실패를 한 적이 없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실패했는지 무슨 실수했는지 그거 찾아내려고 물어봐요.
뭐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실수를 통해서 뭘 배워서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전 실수는 없고 맡은 일 다 대부분 잘했습니다. 아니죠.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 경험자 관점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실수를 결국엔 숨기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실수예요. 근데 나는 실수 인식하지도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발 방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위험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변수의 문제들이 빵빵빵 하고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런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역량인 거. 그래서 실수나 실패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잡아뗀다. 비슷한 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자. 아셨죠?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불합격 답변은 일정한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만을 강조하거나 물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아니면 그게 틀렸을 때 또 완전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진 마시고 융통성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융통성과 좀 뭐 다른 부분의 융통성이긴 하지만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융통성과 임기응변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현장에서 그걸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놓고 역량인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진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재발 방지. 이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찾았고 뿌리채 그거를 뽑아내서 해결했다.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 안전 보고보다 효율을 앞세운다. 물론 효율 중요하죠.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중요한데 일단 현장은 기준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어떤 보고가 중요하니까 어느 것이 더 먼저다, 나중이다, 아니면 둘 다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만의 좀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을 앞세운다가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사기업이라고 효율적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XK 하이닉스 오퍼레이터 면접은 잘할 사람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고를 만들지 않을 사람을 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전 남들보다 반도체 오퍼레이터를 되게 잘해요. 이런 것보다는 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과 갈등 일으키지 않고 하나하나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표창장은 요 대통령이 12월 4일 날에 수여한 거더라고요. SK하이닉스의 팀장님이 받으신 건데 무역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우리나라 뭐 1등 공신이죠. 산업주역의 1등 공신이라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요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기출문제, 요거 20선인데, 뭐, 물론 20선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좀 줄였습니다. 좀 쓸데없는 것들, 또 중복되는 것들은 좀 과감히 줄여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 너무 어렵지 않게 뽑아낸 이런 질문들을 좀 답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죠. 자기소개 하라고 하니까. 자기소개는 일단 여러분이 스펙을 요약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제 제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 현장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나게 비언어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조금 체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진짜 협업을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딱 면접관이 만났을 때 이 지원자 되게 좀 적극적이구나. 그 다음에 좀 활달하구나. 그 다음에 긍정적이구나. 그 다음에 좀 체력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의 뭐 피지컬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튼튼해 보여야 되겠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보여지는 비언어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들었을 때 지원자가 어떤 느낌인지,
평가자가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펙을 요약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일반적인 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물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이 크니까, 연봉이 높으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뭐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거니까. 생산의 안정성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공정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수율을 좀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지금 기업이 처한 이슈 뭐 물론 하이닉스를 둘러싼 환경이 좋긴 하죠. 이런 것들에 내가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좀 도움될 수 있는 인재, 대응할 수 있는 인재라는 흐름.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하이닉스가 이런저런 기업이니까 지원했다보다 하이닉스가 지금 처한 상황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접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무 선택이죠. 오퍼레이터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오퍼레이터 직무를 왜 선택했냐? 여러분의 전공이 좀 천차만별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전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인문계도 상관없고 뭐 이과도 상관없고 또 전혀 다른 일을 하신 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반도체와의 접점을 좀 만드셔야 되니까 현장에서 직접 품질과 공정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해서 약간 의미 부여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래도 준비했다. 반도체에 대해서 준비한 거, 그다음에 생산직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산업이니까 또 내가 이제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공정에 대해서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8대 공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이걸 뭐 하나하나 상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요. 웨이퍼가 투입되면서부터 마지막 패키징까지 그거에 대한 흐름, 즉 8대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고 이걸 만약에 만드신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공정에 좀 관심이 있는지 이것까지 도출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는 제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뭐 D램과 낸드, 더 나아가서 이제 HBM 그런 것들의 차이,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깊이보다는 뭐 여러분이 뭐 이걸 직접적으로 연구, 설계 이런 쪽은 아니니까 이게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갖고 가야죠.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는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시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거, 웨이퍼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 너무 좀 단순한가요? 아무튼 근데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웨이퍼란 무엇인가도 하나 뭐 이런 걸 여러분이 뭔가 자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공정에서의 핵심 키워드들 있죠. 재료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키워드를 뭐 플러스 알파 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걸 넣은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걸 한번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생산 현장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안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따라야 되겠죠. 생산직이니까 표준.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품질. 그래서 뭐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걸로써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이제 생산 공정은 보통 안전, 표준, 품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난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은 이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작업할 때 이상 상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일단 개인 판단이나 임시 조치는 절대 금물이죠. 빨리 보고하고 중단시키고 매뉴얼 준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소규모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게 어떤 변수가 없는 곳은 사실 내가 멈춰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그런 부분은 아니죠. 반도체 공정은 워낙에 큰 공정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이 나비 효과죠. 엄청나게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떤 매뉴얼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했을 때의 대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재발 방지를 위해 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또 성공으로 갈 거잖아요. 전 실수했을 때 이렇게 에,
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렇지 제가 뭐가 중요한지 알았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 부분을 고쳤다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의지, 태도, 그리고 고치면서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점, 그 다음에 역시 또 매뉴얼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융통성 있게라는 표현은 좀 위험하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은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내가 어떤 그 실제 공정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 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또 여러분이 신입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빨리 보고하고 기록하고 지시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뭐 자칫 들으면 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걸 좀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지원자는 아까 봤던 좀 원칙을 지키는구나, 기준을 갖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좀 딜레마적인 질문이죠. 속도와 정확성 중에 뭐가 중요하냐?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인 거고, 그다음 정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품질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산직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엔 품질이죠. 삼성전자가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HBM에 퀄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속도와 정확성, 밑에 있는 거랑 사실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안정과 생산성, 속도와 정확성.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만 일단은 하시고 그 이유. 대신에 이제 속도 정확성, 안전 생산성 요거는 뭐 양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둘이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신다면 우선은 이거고 그 다음에 저는 반대편에 있는 뭐 안전이나 속도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최대한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포용하는 그쪽으로도 대답을 클로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한 경험은 보통 두 개로 물어봐요, 이렇게. 첫 번째, 팀으로 일한 경험. 그러면 이제 요거는 팀 전체 흐름에 기여한 게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팀플레이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특히 여러분의 액션에 뭐 팔로워로서 잘 백업을 했는지, 리더로서 잘 조율을 했는지 등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작업할 때 나만의 리더십, 나만의 팔로우십을 이렇게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게 더 많이 물어보죠. 같이 일할 땐 당연히 의견 충돌이란 게 있죠. 갈등이란 게 있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기준, 의사결정하는 기준이나 합의 과정. 그래서 갈등은 제가 여기 공식 써놨죠. 경공제조라고. 경은 무엇입니까? 경청이죠, 경청. 일단 갈등이 발생한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일단 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부터 들어야죠. 그게 경청이죠. 공은 무엇입니까? 공감이죠. 맞아. 네 얘기도 이런 면에서 맞다.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 의견도 제시해야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의견도 제시하고. 그 다음 무엇 합니까? 조율해야죠. 조율. 그래서 경공제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같이 인식해 주시면서 어떤 갈등도 다 이걸로 풀릴 수 있으니까 갈등 이퀄 경공제조. 경청, 공감, 내 의견 제시, 조율이다.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잖아요. 반복적이고 좀 지겹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버틸 수 있다가 아니라 왜 단순 반복적이고 힘든 업무이지만 왜 중요한 업무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여러분만의 관점 제시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라고 한다는 거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빠지지 않고 또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나만의 비결.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비슷한 생산직에 계시다라고 하면 생산직 업무를 잘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성실함이죠.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하면 이제 여러분 가장 많이 되시는 게 뭐 출결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일하신 거,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나를 장기간 지속하신 거, 뭐 이렇게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만의 소재를 선택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이제 포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왜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이런 것들에서 갖고 오셔야 로열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누가 오래 다니지 못한다라고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또 여러분 지금은 뭐 하이닉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나가니까 계속 오래 다닐 것 같죠. 산업의 사이클은 바뀌어요. 물론 반도체는 계속 잘 나가긴 하겠지만 더 첨단 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계신 분들이 어디로 이직을 하시냐? 현대차로 이직을 하십니다. 안 옮긴 것 같죠, 여러분? 회사는 다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신입에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잘 키워놓고 일 잘하고 계신 분들, 회사에 이제 진짜 주력으로서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로 가면 회사는 얼마나 좀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면접관으로 가서 의뢰받는 부분도 많은 케이스가 좀 그런 거예요. 누가 진짜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여러분을 많이 만나잖아요,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오래 다닐 수 있는지를 좀 제일 파악을 좀 많이 해주셔라 라는 그런 부탁을 좀 많이 받거든요. 뭐 제가 뭐 100% 점쟁이도 아니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지원자가 진짜 오고 싶어 하면 노력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8번, 19번은 뭐 특히 이제 18번은 해당되는 분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직 사유에 대해서 묻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막 그게 아니라 뭐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신데 왜 오려고 하는지. 근데 이 하이닉스도 판단을 하죠. 하이닉스보다 좋은 회사면 진짜 궁금해하는 거고 엔비디아에서 온다. 이러면은 좀 궁금해하겠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탑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 직장이나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곳에서, 비난만 하지 말아주세요. 회사가 뭐 그지 같아가지고 돈도 안 나오고, 뭐 조직 문화도 개판이고, 설령 그럴지라도, 그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이 회사에서 난 참 뭔가 잘 배웠다. 이 회사에서 나는 생산직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잘 갖추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어떤 산업, 이런 산업에 관심이 갖고 나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싶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여러분의 어떤 포부,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이곳을 지원하셨는지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사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학교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냐, 남는 게 뭐냐. 근데 또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좀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좀 분위기를 톤 다운 시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진취적인 거, 힘들었지만 잘 해낸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입사 후 포부,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 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고 둘 다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거,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자기소개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하실 어필 포인트 있었죠. 난 뭘 잘한다 라고 하는 컨셉이 됐거나 강점이 됐거나 그런 걸 다시 언급해 주시면서 그걸 이 하이닉스가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하이닉스 오퍼레이트 직무가 필요로 하니까 등의 또 구체적인 기업과 직무 분석의 이야기까지 버무려 주시면 다시 평가자가 맞다. 이 지원자는 이런 걸 갖고 있었지. 그리고 이 지원자는 뭔가 좀 우리 회사에 오려고 좀 노력을 했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마지막이니까 그런 잔상을 남기는 데 좋아서 저는 자기소개 때 어필했던 포인트 플러스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집어넣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비언어라고 써놨는데 비언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만나고 인사하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비언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질문들. 제가 최대한 쉽게 뽑아냈고 어떤 점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만드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너무 길게 말고요. 한 10포인트로 해서 워드가 됐건 한글이 됐건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분량은 한 4줄에서 5줄 정도로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만들기 힘들면 GPT를 쓰셔도 돼요. AI 쓰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얘한테 저걸 그대로 답변 만들어라고 하면은 얘가 지가 마음대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질문엔 어떤 내용을 읽게요라고 간단하게 좀 입력을 해주셔서 답변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답변을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기존에 하이닉스 오퍼레이터 직무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셔서 아, 이 직무가 뭐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먼저 이직시키시고 요거 답변을 하나씩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직무는 24시간 공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는 가장 앞선 자리입니다. 사고 나면 안 되겠죠. 문제 없는 공정을 만들어낸다, 지켜낸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은 저랑 같이 컨설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하실 분들도 뭐 다른 질문보다도 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질문, 답변 만드시고 또 이제 여러분의 제출하신 서류, 자기소개서 내용 바탕으로 제가 또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 답변 만드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생산직 분들 특히나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들 경력을 갖고 계셔서 좀 바쁘세요. 회사 일을 하면서 면접 준비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걸 미리 올려드리는 거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내가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오퍼레이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하이닉스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